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만 관계하지 않는다. 이제 보세요. 개인적인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래요. 고차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전 세계 행복과 불행과 서로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일시무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저 낙엽도 나고 저 별도 나인 거 그냥 일찍하면 일찍 다 다지기리라며요. 여러분만 행복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불행이 개인의 행복과 불행에만 관계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차적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리니까 너무 당연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 깨닫고 말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이 사실은 바로 진정한 신비학적 고찰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하죠, 저도.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확신. 자신의 힘을 올바른 방식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온갖 존재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통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착하게 먹고 살고 봉사해도 그게 선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신의 힘을 올바른 방식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물질 문명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따로 있으니까. 인간은 초감각적인 것과 관계를 놓쳐버리면 자신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돈이 뭐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죠. 진짜인 줄. 근데 지금은 2021년이기 때문에 물질 문명에 너무 많이 눌려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돈에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방편으로서 그분들 해방시킬 이유는 있어요. 저는 그런 면으로는 경제적인 자립을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진짜 먹고 사니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이후에 어쨌건 그래서 제가 허경영 선생님의 그 공약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학자가 보면 그렇겠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돈을 뿌려대? 여태까지는 돈 안 뿌려봤어요? 미국은 뭐 돈이 없어갖고 돈을 뭐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막 뿌려 제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말, 그 하찮은 평론, 언론에서 평론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인류의 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자기 좀 배웠다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거의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전 입 밖에도 꺼내기 싫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허경영 선생님이 뻥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면 허경영 선생님이 그런 방편을 쓰는 것들이 제가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작전이에요. 작전. 방편. 방편이 맞지. 방편을 쓰는 것들이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하지만 그건 분명히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제가 보기에는. 물질력이 그득하게 붙으니까 이제 방해 세력이 가면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물론 힘들겠지.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본에서 시작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에서 시작하는 일은 지금 있는 룰로서 법으로서 충분하다.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할아버지 플레이션이 오든 간에 지금 깨졌기 때문에 뭐가 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와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한 달에 150만 원 주는 거 갖고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 한번 줘보고 실패하면 바꾸면 되죠. 저는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진짜 힘들어서 본을 못 만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응원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실제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계신 분들은 돈 싸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뜻이 같다고 하면 이런 분들 도와야 돼요.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그런 분들 데려다가
진짜 어디 공부방이라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해야죠. 뜻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투자죠. 어떤 투자? 영성 세상에 투자한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어떤 표현으로 뭐 써도 되냐면 과감해져야 돼요. 과감해진다. 제가 어떤 욕을 들어 먹으려고 허경영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요. 제가 어떤 면으로는 응원하잖아요. 윤옥시 선생님도 응원하고 정법 선생님도 어떤 면으로는 응원하잖아.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 제가 무슨 욕을 들어 먹으려고. 저는 미안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이런 세계에서 보니 그게 진짜로 깨지지 않은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저는 뭐 용기 내고 안 내고도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건 맞다. 제발 허경영 선생님을 논하는 사람들 1대1로 한번 배틀 떠보란 말이에요. 1대1로. 그 정도는 되고 허경영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보고 뭘 얘기를 하려면 하란 말이에요. 자기 좀 배웠다고 그 배운 거 갖고 깔짝깔짝거리지 좀 마시고 제발. 특히나 배웠다고 하는 그 평론가 여러분들 제발 먹고 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꾸 흥분을 하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잠재적인 동무 여러분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생각하자면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제가 어쨌든 그런 잘못된 어쨌든 현실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분들도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들도 이제 공부가 많이 차고 경제를 공부하고 국제 정세를 공부하면서 많이 가서 한 7, 80 되셨어. 진짜 진정으로 공부가 이 현실 세상에서는 이래저래 끄달리면서 막 이제 먹고 사니라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균형 감각을 조금 가지고 열린 마음을 조금 가지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늙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이 때 되시면 그때 갑자기 내가 보여요.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제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이제 상황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제발 왜 그 30년을 앞으로 더 보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하면 되지, 지금. 제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듣길 바래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모두가 다 황폐해진단 말이죠.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파괴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폐해지고 여러분 내부에 존재하는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파괴해 버린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얘기예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글로 써놔서 그렇지만 그로 인해 결국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생활 기반인 세계 전체의 진화를 방해하게 된다. 통찰을 갑자기 또 세계로 확장시켜 버렸죠. 왜냐하면 일찍 다 다즈길이니까. 자타불이니까. 여러분이 파괴되면 세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폐하게 되면 세계도 황폐하게 된다. 근데 저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통찰 부족. 이게 진짜예요. 세계 전체의 진화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나투어진 영혼의 조각들이 어느 정도는 자명하게 이쪽으로 해서 영계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상황까지 만드는 것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작업이죠. 전체적으로. 깨져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 작업들, 그 작업의 진화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 진화. 세계 전체의 진화. 슈타이너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때마침 2021년도는 좋은 찬스고 때마침 한국은 더 좋은 찬스고 때마침 한국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좋은 찬스고 때마침 천보경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찬스고 때마침 저 같은 사람이 천보경의 진짜를 가르쳐드리기 때문에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제가 그래서 초반에 한국의 사계절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물질 세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자연의 이치 포함해서 때마침 이 시기에 이 나라에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전체의 진화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모범국가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모범국가의 시민이 된다. 동시에 무슨 시민이 된다? 무주의 시민, 무의 시민, 여기서 말하는 영성세계의 시민, 초강박적 세계의 시민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거죠. 아, 저쪽 나라 갔더니 사람들이 무언가 근원적으로 다 행복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고 뭔가 착해 빠질 거로 같은데 하란 대로는 다 하는데 뭔가 전화라는 잘 나가고 왜 저러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신 맞기 싫어서 막 안 달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야 누구 찍지 하고서 막 안 달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욕하더라 이런 거에 막 안 달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라타는 것.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신경 쓰라는 거죠. 여기에. 뚜벅뚜벅 물질 문명이 소라면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속도는 빠르지만 어쨌든 비교하자면 거기에 탁 올라타란 말이죠. 우리들이 올라타면 된다. 인간은 속기 쉬운 존재이다. 숨겨진 의미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며 감각과 오성이 미치는 범위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다고 믿도록 강요된다. 총감각적 세계는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보이는 게 진짜야. 그렇게 강요받으면서 우리가 교육받았죠. 하지만 이 착각은 의식 표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식 깊은 곳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소망은 이 잘못된 생각을 따르려 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숨겨진 의미를 계속해서 찾는다. 지식 중독, 물질 중독, 돈 중독, 권력 중독, 실제로 술, 알코올 중독, 가족 간에 깨진 애정도 이거 중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연인 사이에 애정 깨진 거 많이 보잖아요. 가족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특히 교육적으로 봤을 때 다 깨졌죠. 20살 때까지 아이들 자립성을 키워놓지도 않고 40살이 되도록 50살이 되도록 뛰고 돌면서 알바 한 번 안 시켜. 예를 들면 인간 망쳐놓는 거를 몰라요. 엄마들이. 세상이 흉흉하니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건 이해하겠으나 학원 보내면서 애들을 10살도 안 된 애들을 잠을 6시간밖에 안 재우고 학원에 10시간씩 넘게 보내고 있고 학교 또 보내고 애들 망쳐버리는 거죠. 그거.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나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발도르프 할아버지 학교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게 되나? 지금 깨진 발도르프 학교. 무슨, 깨진 무슨 자연학교. 이런 데 보내보란 말이에요. 지금 교육 깨진 거 알겠으니까 이렇게 보내. 거기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나마 진짜로 지금 곳곳에는 숨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곳곳에는 진짜 교육을 하는 곳이 숨어 있겠지만 그 찾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들이 착각하면서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동무 여러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아이들의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끔찍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시선으로 이쪽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그걸 보면 저 엄마들이 제정신인가 이럴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어쩔 수 없죠.
남들은 학원 보내면서 커야지 20살 겨우 돼야지 번듯한 대학 가고 거기서도 또 박사학위 10년 지나서 30살 때까지 박사 받아야지 그나마 취직될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개나 소나 다 박사인데 그러면 40살까지 또 공부해서 경력 쌓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경력자인데 50살 되어 보니 이러고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없었네. 그러면서 지천명이야. 하늘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갱년기하고 뭐 그런 게 한 번에 오네. 그러니까 60대를 어떻게 맞이해요? 고독하게 맞이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게 뻔하죠. 지금 아이들 이렇게 될 게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의 교육은 교육대로 하지만 꼭 나를 찾는 교육은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정도 선에서는 늘 알려줘야 돼요. 늘. 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근데 엄마들은 이걸 또 뭐라고 해요? 이게 뭐 주체적이다, 자립심이다 착각하면서 개인주의를 퍼뜨리죠.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 이걸 착각하면서 자립심을 키운다고 이러고 있죠.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걸 자립심이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바른 방식의 너 자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은 꼭 병행해서 시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당부드려요. 당부. 동무 여러분들이라도. 그 아이들이 커서 미래 진짜 동무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크는 거에 여러분 시간 금방이에요. 짧게는 10년이면 끝나고 길게는 20년이면 끝나요. 지금 만약에 10살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20살, 30살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잘 가르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뭐 많지 않아요. 뭐, 저 아이가 언제 커 이게 아니에요. 눈 깜짝하면 그냥 그 시기예요. 눈 깜짝하면.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20년 넘게 신비학을 이렇게 강의를 한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생활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 70년 생활, 내 50년 생활, 내 40년 생활, 내 80년 생활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눈 깜짝할 새에 그냥 흘러갔어.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용기 내라는 거예요. 용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뼈저리게 인생에서 체험했으면서 왜 용기를 안 내냔 말이에요. 또 앞으로 20년을 그렇게 보내려고 이번 생은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물질 문명 안에서의 이치를 제가 지금 본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보시면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 세월의 이치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도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귀한 줄 알고 지금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치의 소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슈타이너도 똑같이 생활에서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는 혼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숨겨진 의미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 지식 중독 이런 거 주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회의적이 되고 인생을 불확실한 것으로 느끼고 절망에 몰리죠.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들 물질 안에서만이라도 봐도 그렇고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한 번씩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제일 크게 무너진 게 언제다?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인식은 희망이 없는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즉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세상을 위한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인식, 무심. 숨겨진 의미인 무심을 제가 계속 떠들면서 밝혀내고 있죠. 명.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인식은 이 도탄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 숨겨진 의미를 알았으면 밝혀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밝혀내려고. 공부에만 빠져 있으면 숨겨진 의미를 계속해서 찾는 중독이 되는 것이고 밝혀낸다. 양악명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슈타이너가. 이것이 양의 의미면 자꾸 고찰하면서 통찰하는 것은 앙의 의미인 거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명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립행이 되는 거죠. 양앙명, 강립행,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제가 쉬운 말로 다 대비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말했잖아요. 오래된 책을 보는 이유, 거기서 그 단어들을 갖다가 제가 새로 창조시킨 이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강립행, 천복영에 있는 양앙명.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극복시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희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희망. 여러분 자체가 이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희망이 되게끔. 언제? 지금이다. 나중 없어요. 나중 거리다 보면 30년 지나요. 이번 생은 아니지. 물론 다음 생에도 할 수 있어 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하고 이번 생을 그런 식으로 허투루 그냥 소비하려고 해버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그 사람들한테는 뭐 7단계 지옥이니 8단계 지옥이니 그런 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인생을 허투루 보냈으니까. 알면서도. 게다가 알면서도 그렇게 보내? 누가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영학적 인식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인함과 확신을 부여해준다. 이것은 영학이 결실을 맺게 만든 아름다운 열매이다. 이 인식이 노동의 힘과 인생에 대한 신뢰를 퍼올리는 셈은 말할 일이 없다. 한번 이 셈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곳으로 돌아갈 때마다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이다.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영학적 인식,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펼칠 때, 그 인식을 걸고 지금 존하면서 생활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호기심, 뭐 이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 마르지 않는 셈에서 여러분 계속 탄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치들이 계속 탄생되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까? 멈출 수가 없게 되죠. 퍼올리는 셈은 마를 일도 없고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주 영롱한 열매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양악명, 열매임과 동시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 열매 자체가. 빛을 발한다. 지금 말한 것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저도 여태까지 떠들고 슈타이너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들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인생을 바깥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올바르다. 그냥 바깥에서 표면만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올바르죠. 물질 세상 안에서는 올바르게 잘 산단 말이에요. 소위 현실이 제공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 문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계를 말하고 있죠.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 언뜻 환상적, 몽환적인 숨겨진 세계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태도는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막 심적 마음 공부한데 심지어 다 깨졌다. 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중요한 말인데 도를 아냐고 묻는 게 진짜 좋은 말인데 완전 다 깨졌죠. 어디 뭐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성 얘기하면은 무슨 막 미친놈 취급받고 이 세상에 사는 나약함이 있으니까 너 그런데 자꾸 끄달리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영학 연구에 임할 때 병적인 망상이나 현실, 도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비난 속에 포함된 일정한 정당함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또 근데 슈타이너가 얘기하죠. 항시 주의해라 그거예요. 어떤 거. 역으로 너희들이 공부하는 게 환상이나 몽환적인 것에 끄달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그게 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야 돼. 항시 질문하면서 가. 그래서 제가 맨날 의심하라고 하잖아요. 의심해라. 깨달음도 의심해라. 그러니까 그 물질력 또한 정당하게 어느 정도는 인정하면서 같이 갖고 올라가야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판은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타이너가 지금 헷갈리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맞아요.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질에 존하는, 물질에서 존하는. 단 그 판단은 사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 표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 전체가 아닌 반감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얼마나 자명하게 보고 있어요. 이 현실 자체와 깨달음과 그 관계에 대해서. 에오가 말한 깨달음과 지금과의 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자명하게 그 거리를 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초감각적 인식 행위가 생명을 쇠약하게 하고
진정한 현실에서 유리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확실히 이 비난은 초감각적인 인식 행위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충분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자꾸만 겉표면만 보면서 그거 가짜야, 그거 거짓말이야, 미신이야, 초감각적 세계가 어딨어, 너 그거 잘못된 사입이야, 빠져나와, 계속 이렇게만 하면 초감각적인 세계의 역으로 뻔하죠.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그냥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거예요.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더 차고 생활의 편집풍파를 진짜 온몸으로 받고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병마에 한번 휘달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세상이 무의미하구나. 그로부터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하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신비학이 통상적인 의미로 자기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 태도는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 신비학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는 사람의 생명력과 생활력을 높여준다고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때만이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깨진 진리를 알고 진짜인 양 떠들면 안 되고 일단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배우는 사람이 실제로 생명력과 생활력이 높아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물질력 안에서는 이 역할은 나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름. 그런데 그것에 또 한계가 곧 닥친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닌데 하나 한계가. 편안한 우주 일체감이 아니라 이 자연과의 일체감이 아니라 전 우주적 일체감까지를 느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거기서 또 한 번 한계가 와. 이치도 우주 섭리 안에서 딱 갇혀있으면 또 한계가 와. 그 수준에 있어서의 생명력과 생활력이 아니라 진짜 무주적 생명력과 생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창조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생명력과 진짜 물질 안에서의 생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어때요? 좀 달라요, 생활이. 전하고. 그냥 물질에서 깨달았을 때 생활하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하고 생활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차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 우리가 신비학을 배운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인간이 되지도 않으며 바로 얘기하잖아요. 동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기 내서 깨닫는다 그래서 뭐 가족 어디 안 가요. 일 어디 안 가요.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대로. 몽상가가 되는 일도 없다. 그렇게 깨닫고 나면 내가 어떻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려나?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인간의 영적, 혼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을 강하게 해준다. 이 말 보세요. 얼마나 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면 가족 어디 안 가고 직장 어디 안 가고 여러분들 어디 사상, 철학, 종교 어디 안 가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 혼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에 딱 닿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 살아간대. 나 지금 인간 아니야? 슈타이너는 지금 은연중에 뭐예요? 인간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 인간 아니다. 진짜 닿아서 생명력과 생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샘물 같은 그 영혼력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으로. 자, 쭉 읽어볼게요. 신비학 연구를 지향하는 사람을 방황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해물도 존재한다. 뭐가 방해하는지 또 보세요. 신비학서 독자가 초감각적 내용도 인도하는 혼의 체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요 혼의 체험이라는 이런 것들 이것을 처음에는 일종의 이상으로 배워야 한다. 처음 독자는 자신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많은 초감각적 경험을 정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슈타이너나 저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때 오해하지 말고 그거를 그냥 정보로 일단 받아들여라. 저도 제 강의를 일단 정보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에 탁 걸리는 순간 그게 다 바탕이 된다 그랬잖아요. 경험이 된다.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지식의 공부에 얽매이는 곳에 두지 말고
그냥 정보로서 편하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공이 생겨요. 전공이. 그러면 그 강의는 잘 들릴 것이고 어떤 선생님 강의는 또 잘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마침은 또 집중을 좀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막 그 정보를 공부로서 막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본서를 읽을 때에도 해당한다. 저 지금 방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도 똑같다. 본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탄생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연계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저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저도 무주에서 일어나는 일, 무에서 일어나는 일, 그 간극에서 일어나는 일, 그 거리에서 일어나는 차이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강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안 보이는 세계인데 자꾸 설명하잖아요. 어쨌든. 또한 본서는 지구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게 전 지구 인류의 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그냥 뭐 영적인 세상 깨달음 이런 게 아니라 인류애를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인류애. 전 지구적 인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계적 진화라고 표현하면서 따라서 수많은 독단이 인식으로 제시되고 있듯이 그리고 그것을 권위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듯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르침 또한 여러분들이 터부시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없어요. 그러할 수가 없다. 초감각적 세계의 내용 중 알아낸 사항은 살아있는 혼이 내용이 되어 저자의 혼 내부에 살아있다. 저 또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 이치들이 제 안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독자가 이 혼의 내용에 몰입할 때 그 행위는 독자 자신의 혼 안에서 대응하는 초감각적 사실에 도달하려는 충동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도 지금 정확히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 제가 이렇게 떠들면 누군가에게 이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의 천둥 번개에 갇혀서 깨달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 독자가 이 혼의 내용에 몰입할 때, 슈타이너의 이 가르침에 몰입할 때, 그 행위 자체가 독자 여러분들, 이 강의가 들리는 여러분들이 혼 안에서 대응하는 초감각적 세계에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기둥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초감각적 세계에 여러분이 입문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슈타이너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적어도 신지학 강의를 하는 동안은 우리가 신지학 강의하는 동안은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다. 영학적 인식 내용을 읽을 때와 감각적인 사상들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서로 다른 차원을 하게 된다. 제 표현으로는 그냥 지식을 파는 것과 영학적인 내용을 하는 것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무주 세상을 공부하는 것과 우주 섭리를 공부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 감각적 세계의 정보를 읽을 때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읽는다. 감각적 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이치를 탐구하기 때문에 수, 한자, 한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할 때는 그냥 바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찾으면 딱 기뻐. 요 이치 딱 기뻐. 여기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네. 딱 캐치, 기뻐. 하지만 초감각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읽을 때는 영적인 현실 흐름 속에 몸을 맡긴다. 이 표현이 맞아요. 이 표현이. 그 인식의 성과를 이해할 때 그와 동시에 그것을 향해서 자기 내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여기서 뭐를 알았다고 장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인식의 길에 포함돼 버려서 그냥 대해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커다란 강줄기처럼. 대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 세상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슈타이너처럼. 또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치가 되니까. 어떻게 이 안에 있는 우주 섭리들을 요 원리가 있고 요런 법칙이 있으니까 요게 맞지. 요거는 요거하고 대비되니까 요 이치가 맞죠. 이러면서 그 얘기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만.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지식이지. 뭐 그냥 좀 발견한 거 아니에요? 발견? 우주 섭리 이치 발견.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보를 읽을 때는 그냥 그 흐름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게 돼 있다. 처음에 독자는 이것을 전혀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연계에 들어가는 것을 감각적 체험과 너무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얘기했죠. 그건 감각이 아니에요. 연계에 대한 책을 읽을 때 체험이 너무 사고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버린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환상을 가지고 망상을 가지고 감각세계가 있겠지 하면서 도통 돛을 부리는 사람이 진짜 감각세계에 있는 줄. 물질 세상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거 물질 세상이지 무슨 감각 세상이에요. 여기서 뿅 하고 절로 가면 그거 감각 세상이지 무슨 연계 세상이냔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빛이 막 내. 그걸 봐. 그거 드러났네. 그거 연계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진정한 사고를 통해서 책의 내용을 수용하는 사람은 이미 연계 안에 서 있다. 미약하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할 것은 오해 안 하고 마음 연락을 했을 때 마음 열고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이런 예를 들었을 때는 맞네 이게 자명하네 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돼도 이미 여러분 연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니까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미 연계 안에 서 있다. 오로지 사고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전부터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억각 카르마 윤회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소리가 자명하진 않지만 자꾸 들리는 것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귀가 가는 것이고 눈이 가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혼의 눈을 초감각적 세계의 사실들로 향하지 않고 초감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수행만을 하려고 할 경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도. 그 초감각적 세계는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카오스일 뿐이다. 빗빗거리고 도통 술수 버리려고 하고 지금 2021년에 맨몸으로 뭐 하려고 하고 그 지식, 물질, 문명 안에 있는 지식에 있지만 팔려고 하고 그런 수행들 명상 호흡만 그냥 그것을 위한 명상 호흡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거 그냥 혼돈이에요, 혼돈. 자기는 평안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카오스라는 거예요. 자기는 편하지만 무슨 카오스예요? 좀비 상태, 카오스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좀비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알격적 세계에 올라오면 그런 게 실제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다.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지식의 늪에서 벗어나시라고 제가 1강부터 얘기한 거예요. 1강부터. 3강 때는 진리 강의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고. 초감각적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암시적 힘을 배제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냉정한 판단을 의지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혼뿐이기 때문이다. 혼의 역할이 중요하긴 한 거라는 거죠. 대사맘 육생, 환, 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혼의 역할은 중요하다. 물질도 중요하다. 하지만 물질 안에서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또한 초감각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추앙하면서 무슨 환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얘기하고 있죠. 진정한 과학자라면 감성계의 여러 사상들의 기반을 둔 자신의 과학과 초감각적 세계를 연구하는 방식 사이에 어떠한 모순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는 특정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한다. 과학자가 증명해내듯이 슈타이너도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이고 저도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펼쳐놓은 무주의 세상, 무의 세상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공하여 만들어낸다. 과학자도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증명해 나가잖아요. 초감각적 인신 역시 그 도구를 이용하지만 그 경우의 도구란 인간 그 자체를 말한다. 통찰이 너무 훌륭하죠. 이것이 통찰의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관찰하라고 이런 표현하죠. 스스로 진짜 발심이 된 건지 혹은 발심이 좀 있는데 지금 흥정하고 있진 않은지 내 깨달음이 진짠지 스스로를 잘 판단해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깨달음의 길로 올라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의 좁은 길을 올라가는
그 도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는 각각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니까? 각각의 우주이기 때문에. 누가 증명해요? 스스로.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서. 발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승님의 어떤 도움들은 받아서. 뭘 내어서? 용기 내어서. 언제? 지금. 그리고 이 도구 또한 고차적인 연구를 위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진짜 발심을 봐도 되죠. 준비되었다고 하는 건 깨달은 이후에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땐 여러분들의 진정한 발심 자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지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나는 누구지 이러는 거는 이제 깨달음의 어떤 준비인 거고 깨달음의 준비. 제가 자꾸 수준을 높이잖아요. 자꾸. 처음에 인간의 손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보다 고차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을 초감각적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누가? 스스로. 초감각적 세계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를 여러분들 스스로 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뭐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용기 내서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의 발심 자체의 그릇이 얼마나인지 여러분이 어떤 서원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증명해봐라 그러잖아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세요. 도전해보란 말이에요. 도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인지 그릇이. 내가 어떤 서원이 진짜 각인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서원을 강력하게 내서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을 해야죠. 용기 내어서. 지금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1장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는 슈타이너의 심정을 조금 알려드리는 쪽으로 해서 1장도 쭉 끌고 왔네요. 좀 간단히 보려고 했는데 깊은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죠. 어쩔 수 없이 슈타이너를 빗대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때는 그 마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특히나 다시 한 번만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발심 같은 거 일단 중요하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 물질 문명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쓴소리들은 받아들이되 그것의 한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고 물질 문명에서도 존하는 힘, 오성혼의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영계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치는 받아들여서 배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슈타이너도 한 거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영계에 입문할 준비를 하자라고 했던 거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환상은 갖지 마시고 자,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